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주포 김모 씨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또 다른 선수 민모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12시에 3,300원에 매도해달라고 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 씨가 준비시키겠다고 하자 22분 뒤 김 씨는 다시 매도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7초 후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선수들 사이 메시지가 그대로 실행됐고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물량을 주가 조작 세력이 곧바로 매수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거래를 통정매매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주문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직접 낸 거라며 통정매매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1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0년 5월 이후론 자신이 직접 대신증권 계좌를 운용했고 주가 조작 선수들은 물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도 협의 없이 온전히 자신 판단으로 매매했던 겁니다. 검찰 일각에선 재판부가 통정매매로 판단한 거래를 김 여사가 직접 실행했다고 진술한 데다 주가 조작 선수들의 메시지 내용과 겹친 건 우연의 일치란 취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메시지나 통신 기록 등 물증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소는 어렵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처분 결과를 내놓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의 휴대전화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이 수십 차례 통신 기록이 확인된 건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때입니다. 김 여사를 소환하지 못한 당시 수사팀은 이 전 대표를 조사하며 통화 경위와 내용 등을 캐물었는데 이 전 대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김 여사 번호로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새로 꾸려진 수사팀도 이 같은 수사 내용을 인계받았지만 당시 통화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김 여사에게 발송한 서면 질의서는 물론 지난 7월 대면 조사에서도 이 전 대표와의 통화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묻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가 조작 범행 10년 뒤에 두 사람 통화가 주가 조작 혐의 성립과는 법리적으로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당시 통화 상대방은 김 여사가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으며 검찰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막 시작돼 아직 이 전 대표의 존재도 알려지지 않았던 시점에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만큼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찾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에서 9월에 걸쳐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등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검장은 최 목사가 제기한 민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데다 해당 민원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이 지검장이 이원석 전임 총장에게 보고했던 수사 결과와 같은 방향입니다. 이 지검장은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판단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는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데 지난 24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를 의결한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최 목사 수심위에선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보고 내용과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쯤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15일 새벽 1시 20분쯤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과 함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을 산책하는 장면입니다. 주변에는 경호원 5명도 함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는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로 김 여사가 관저 주변에 편의점을 찾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김 여사가 음료와 과자를 구매한 뒤 수용원들에게 들게 하고 편의점 외벽에 걸린 광고를 보는 모습과 함께 추석 민심이 최악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에 개를 산책시켰다는 기자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심야 외출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나갔고 일부 언론은 이를 촬영하도록 한 것 자체가 경호 실패라며 대통령 경호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휴에도 관저 경호를 위해 근무하는 군 장병을 위해 김 여사가 군인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편의점에 가서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늦은 시간 편의점에 간 것을 두고는 주민 피해를 우려해서 일부러 늦은 시간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해당 영상을 두고 서울의 소리 측에서 차량 블랙박스로 몰래 녹화를 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스토킹 영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